예,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느낌상, 체감상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 줄 코멘트 듣고 기사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만 해도 뭐 사실은 뭐 시장이 되게 안 좋았죠. 예. 근데 유일하게 어제 이제 중국에서 한미일 관련돼서 여행 규제, 단체 여행 규제를 풀었다, 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풀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예. 시가부터 뭐 갭상승한 종목이 끝까지 뭐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맞아요. 무더기 상한가가 나왔죠. 그렇죠. 대부분 다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쪽은 워낙 또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폭발력이 그만큼 더 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여전히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부 종목들은. 네. 물론 일부 종목들은 또 이제 어제 과하게 올랐다고 또 좀 빠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역시 이게 지금 당장의 실적이 좋아진 거라기보다는 모멘텀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좋아질 만한 뭔가가 이제 거리가 생겼다. 예. 요즘에 그런 거에 반응을 굉장히 많이 하죠. 뭐 초전도체도 여전히 지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나마 좀 약한 쪽은 오늘 에코프로가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네. 반면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편입된 종목들은 생각보다 좀 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안 좋았던 업종들, 특히 이제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지수를 좀 받쳐주는,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당장은 여전히 투자 심리는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은 지금 두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뭐 먹거리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반도체 장비주들, 한미 반도체는 안 좋은데 그동안 좀 조정받았던 장비주들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다가 지금 이제 또 약간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로 좀 확산되고 있는데 여전히 다음 주 상황을 좀 지켜봐야지 뭐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두려움을 잊은 듯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변수를 봐야 되는 게 어떤 게 남아 있는 건가요? 지금 수출 데이터 나왔는데 여전히 무역 적자로 또 나왔고요. 예. 수출도 15% 감소했고 감소한 데서 더 감소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자동차가 좀 반등하는 이유도 보면 수출 데이터 보니까 뭐 자동차 꼭지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자동차만 제일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자동차 주식들이 오히려 좀 반등을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뭐 3분기부터는 안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좀 많이 밀렸는데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이 나오는 거는 뭐 현대모비스에서도 좋은 얘기도 나왔지만 뭐 이제 해외에다 부품을 팔기로 했다라는 부터 시작해서 독일 기업과 협력을 한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좋은 모멘텀도 있지만 지금 수출 데이터가 그렇구나. 숫자가 이쪽이 여전히 좋다라는 부분이죠. 자동차는 여전히 수출 잘 된다. 이제 저희가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그럼 자동차 투자 의견 여쭈겠습니다. 지금 매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뭐 자동차 부품주들 많이 보셨을 텐데 화신이나 뭐 성화이텍이나 많이 조정을 받았죠. 위에서 고점 대비. 그러니까 일시적인 반등 정도 나오는데 전고점을 뚫으려면 여전히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은 좀 반등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의 관점은 아직은 아니군요. 지켜봐야 한다. 다음 피크아웃의 우려를 씻을 수 있을 만큼 숫자가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 기억하면서 지금 시장의 주인공 가쁜 리오프닝, 갑자기 분위기가 리오프닝으로 확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였죠. 중국이 진짜로 문을 연다고 공식 발표를 어제 낮에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요. 간밤 미증시에서도 호텔 무더기 52주 신고가 나왔고요. 프랑스는 명품 기업 많잖아요. 그래서 뭐 영국이나 독일 증시가 1% 미만밖에 안 올랐는데 프랑스는 명품의 힘을 받으면서 1.5% 이상 급등했습니다. 홀로요. 중국인들이 명품 소비이 좋아해서 그렇게 이제 리오프닝으로 돼 있고 우리나라는 면세 카지노 이런 쪽이 강하고 화장품, 여행, 항공 모두 다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못 왔느냐? 개별적으로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20, 30대, 뭐 40대 초반까지는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카지노도 많이 갔었습니다.
예. 근데 중국인들이. 물론 예전만큼의 호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제 내방하는 이제 중국인들은 많이 있었는데 예. 지금 단체 관광객이라는 부분이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네. 그 단체 관광객의 추억은 2016년, 17년, 뭐 15년 요 때인데 그때는 2016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는 거의 뭐 명동이 중국인들에 의해서 점거당했죠. 저도 한번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가 예. 저도 이제 화장품 판매 추이도 보려고 뭐 면세점도 가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 그때 가서 본 느낌은 여기가 한국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인이 맞아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가 잘 안 들리고 저도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그 옆에 회사에 다녔었는데 네. 예, 필동에 다녔어요. 네. 그래가지고 충무로 쪽에 다녀가지고 가끔 한 번씩 가면 여기 중국인가 싶을 때가 좀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예. 쇼핑백을 뭐 한 10개, 20개씩 들고 다니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제 와서 굉장히 예. 이제 못 온 친척들 것까지 다 사는 중국 문화가 약간 좀 아침밥을 같이 먹는 게 식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이제 그런 식구들 거를 다 챙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 그 사이에 거의 한 7, 8년이 지났죠. 코로나 예. 국면도 겪었고 그래서 과연 이제 또 중국 유커들이 와서 예전에 16년, 17년과 같은 소비를 보일 거냐라는 부분은 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그 사이에 또 이제 주력으로 돈 쓰는 세대, 오는 세대들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와서 과연 어떤 거를 구매할지는 뭐 사실은 열어봐야 알겠죠. 그리고 여행 상품도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예. 그래서 뭐 미용 의료기기가 또 다시 한번 실적도 좋은데 뭐 와서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지 않겠냐라는 또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지금 뭐 그쪽으로도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예. 기존의 화장품을 옛날처럼 마스크팩을 막 쓸어가듯이 사가고 하는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중국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화장품은요. 예. 화장품은 저는 생각보다 보수적이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반등의 모멘텀은 되지만 예. 엄청나게 예전처럼 뭐 와가지고 화장품을 뭐 쓸어가 담아가는 형태는 나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중국인들이 화장품 안 사도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서 화장품 우리나라 거 좋아서 인기가 많은데 그 포인트로 접근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도 어제 올라가다가 빠졌죠, 오히려. 오히려 지금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중국 예. 매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은 주가가 좋았죠. 예. 좋고 오히려 이제 미국이나 이제 북미 쪽에 진출해가지고 좋았던 회사들은 어제 마이너스 났습니다. 마이너스였어요. 예, 마이너스 어떤 났습니다. 종목이 뭐 마이너스? 실리콘투나 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들은 올라가다 밑으로 좀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실리콘투, 코스메카 코리아. 예. 근데 이제 보면 오늘도 화장품의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이 있고 오히려 조금 이어지지 않는 종목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 좀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와서 예전처럼 소비가 그렇게 일어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지금은 기대감이죠, 지금 결국엔. 예. 그리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오히려 저는 가장 큰 수혜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호텔 신라도 주 매출이 화장품입니다. 근데 오히려 호텔 신라가 잘 되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좋아지겠죠. 그렇군요. 예.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단체 관광객으로 오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높다 보니까 네. 가벼운 색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고급 제품을 싸게 사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아모레나 뭐 LG생활건강에도 주목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그것도 와서 그렇게 사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숫자 확인이 필요하다. 이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있는 상황이고 지금 거의 한 2달 넘게 뺀 주가를 어제 하루 만에 돌렸죠. 예. 하루 만에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가는 이틀째 되는 말에 벌써 9만 원을 돌파했으니까 예. 사실은 이게 단기에 급등을 하게 되면 또 확인 작업을 항상 하는 게 주식이니까 오늘까지는 뭐 제가 볼 땐 이 이벤트는 살아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좀 현실을 직면하면서 그렇군요. 예, 약간의 조정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전화기님께서 요즘 중국인들은 화장품보다 한국의 비상약들을 더 선호합니다 하셨습니다. 맞나요? 뭐 예전에 예. 그 중국은 그 파스를 처방을 받아야지 살 수 있어서 국내 와서 파스를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예. 그 종로 약국이나 뭐 이런데 종로 대형 약국에 가서 파스를 그냥 사재기해가는 형태에 나와서 중국 소비의 마지막 끝을
파스가 찍었던 적이 있는데 그 신신제약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 신신제약 그 당시에요. 예. 근데 그 기억이 이제 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여전히 근데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또 판매 추이를 좀 봐야 되고 중국이 뭐 그 사이에 워낙 또 좋아졌기 때문에 뭐 또 이게 그렇게 또 그런 걸 많이 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씀씀이가 옛날과 같을 거라는 전제하에 지금 어제 뭐 주가 반응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한 시간이 많이 지났죠. 한 6, 7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소비 패턴이 어떻게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호텔 카지노나 유통 면세, 항공 여행 엔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에스테틱 반응이 어제 오늘 굉장히 뜨겁습니다. 피부 미용, 관광 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등장을 했거든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피부과 간다. 뭐 이런 관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예전에는 없었던 에스테틱은 그 사이에도 꾸준히 지금 중국인들이 와서 뭐 사실 그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인들 유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친구들이 와서 얼굴이 변해서 간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아난티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강남에 있는 아난티의 강남이라는 이제 그 강남 대로에 있는 아난티 건물이 있는데 호텔이 있는데 카지노인가요? 아니 호텔입니다. 호텔이에요? 네, 거기가 거의 항상 풀로 차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성형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가고요. 그럼 에스테틱이랑 호텔이 세트네요? 그렇죠. 아난티가 깜짝 실적을 냈죠. 근데 이제 보면 에스테틱이 오히려 그 사이에 중국의 소비 성향은 더 좋아지고 뭐 돈 많으신 분들 더 많이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싸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성형이나 미용 관련된 것들이 그래요. 중국이 그렇게 중국이 비싼가요? 비쌉니다. 지금 굉장히. 그래서 한국 의사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게 비행기 값 이런 걸 고려하면 그래서 현지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한국에 와서 일부러 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패키지 관광이 더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이런 건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저희 입장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 근데 면세는 아마 꾸준할 거고요. 결국에는. 면세,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에스테틱, 면세, 뭐 여행은 오히려 인바운드, 이게 아웃바운드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행사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나가야 좀 돈을 벌죠. 그래서 인바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여행사들은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단기 반등 이후에 조금 빠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테틱과 호텔 면세를 긍정적으로 보셨고 종목을 좀 몇 가지 추려 주신다면요. 뭐 면세는 당연히 호텔 신라를 보셔야 되는데 저는 또 중국인들이 한동안 제일 좋아했던 면세점이 신세계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세계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신세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에스테틱 관련돼서는 종목들이 워낙 많으니까 사실은 대장주는 클래시스고 그다음에 제이스 메디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보면 이제 뭐 원택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요즘에 좋은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근데 중국인들이 와서 더 많이 쓴다라는 걸로 올라가기에는 다른 이슈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쪽은 해외 진출 이슈부터 시작해서 많기 때문에 지금 또 주가도 고점이니까 좀 중장기로 보시고 중국인들이 이쪽에 많이 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거나 그런 패키지 상품이 나오면 바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아예 그냥 끝난다기보다는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눈 크게 뜨고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MSCI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황제주 에코프로 예상했던 것처럼 이번에 새롭게 편입이 됐고요. 좀 놀라웠던 건 한미반도체가 이게 한 중립 정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편입이 됐더라고요. 한화오션, JYP 엔터는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편입이 됐고 이건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일단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시총도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주주가 바뀌어서 이제 기업이 좀 안정화됐기 때문에 당연히 뭐 편입이 될 가능성도 높았고요. JYP도 마찬가지고 뭐 한미반도체는 의외라고 하시는데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셨어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한번 기사가 살짝 나오긴 했는데
한미반도체는 우리나라 1등 반도체 장비 업체죠. 정확히 얘기하면 옛날에는 원익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한미반도체가 더 주도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의 뭐 ASE라든지 뭐 이런 엠코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 유일한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한미반도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 여전히 저는 뭐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새로 공장 지으면서 한미반도체에다 물량을 줄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또 기사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단기에 급등한 이후에 조금 계속 한 4주째 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 쉬다가 또 한번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쉬다가 갈 것이다. 그래도 이제 뭐 수주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또 한번 모멘텀이 생기겠죠. 에코프로는 뭐 너무 다 잘 아시니까 이 부분은 뭐 여기 회사를 굳이 편입해서 뺄 이유는 없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고평가 여부를 떠나서 회사 자체가 나쁜 회사가 아니고 좋은 회사고 그다음에 내용도 괜찮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편입되는 것들은 5월은 좀 무산됐지만 당연히 이번에 편입될 걸로 봤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편입된 회사들 주가가 오늘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다 거의 다 예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편입이 되면서 어떠한 수급 요인으로 다른 배터리주의 주가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을까? 위쪽으로 좀 방향을 틀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이제 주목도가 높은 포인트였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뭐 시장이 보면 그닥 반응을 그렇게 세게 안 해주고 있죠. 오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금양 같은 기업은 뭐 편입 안 됐다고 빠지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2차 전지가 쉬고 있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뭐 확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여전히 에코프로가 최근의 변동성은 가장 없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이거 지수 편입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추측이 되죠. 그러니까 수급이 서로 이제 뭐 공매도도 있다고 하지만 서로 이제 공방을 벌이는 게 중립선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여기 편입된 회사들은 결국에는 이제 미리 사놓은 것도 있겠지만 결국엔 이게 뭐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보면 주가의 변동성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배터리에서는 역시나 형님은 에코프로고 이것만 보고 계시다고 정리해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에코프로는 지금 사실은 논란이 많죠. 많은 종목이고 왜요? 그다음에 어떤 논란이 있나요? 밸류에이션 논란이 여전히 있으니까 뭐 애널리스트는 55만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 120만 원대, 110만 원대에서 120만 원대 왔다 하고 있으니까 이 논란이 잠식될 때까지는 아마 좀 당분간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지금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아예 하고 나면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상장 이슈도 굉장히 또 아직 남아있는 이슈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엔 빨리 진행이 되는 게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없애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계열사 상장을 하고 나면 에코프로에게는 악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그거는 이제 지주사로서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남아있는 리튬 사업을 또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으니까 그건 또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을 하겠죠. 탑픽은 에코프로 BM으로 주셨고 궁금한 부분은 아마 이 두 부분이었기 때문에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쉬어가지만 여전히 반도체 탑픽으로서 관심을 봐야 한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어떤 부분이 또 궁금할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코멘트 있으세요? 이번에 편입 불발됐는데 11월 편입 기대감으로 다시 해석되는 쪽이 이 중에서는 현대 오토에버 정도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현대 오토에버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에서 결국에는 뭐 자율주행 관련된 거 진행을 하면 현대 오토에버가 소프트웨어로는 단연 먼저 치고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역사적인 고점을 벗겨냈죠. 박스권을. 그러면 사실은 그닥 그렇게 수급의 부담, 물량의 부담도 사실은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또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도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봇주 보겠습니다. 로봇주가 요즘 강합니다. 제3 국면으로의 확산이라는 KB증권의 레포트인데 사실 이제 KB증권은 계속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몇 달 동안 발간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물류 로봇 중심의 시세가 요즘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로봇 평가는 어떠십니까? 뭐 로봇은 당연히 더 가겠죠. 이제 왜냐하면 로봇은 근데 정부 정책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왜 그래요? 네, 정부 정책이야 뭐 그냥 뭐 세금 깎아주고 조금 자금 지원해 주는 건데 그 로봇 연구하는데 그렇게 돈이 조금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건 모멘텀이고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대기업들이 여기에 너도 나도 발을 담그고 돈을 투입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삼성전자의 뒷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더 가장 크게 올라가는 이유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이 투자를 하고 뭐 그다음에 LG나 SK나 지금 네이버나 지금 다 로봇에 지금 목을 메고 있죠. 그럼 결국에는 이쪽으로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자금이 흘러가는 쪽에 항상 주식시장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2분기 내내 쉬었죠. 4월부터 3월에 고점을 찍고 계속 쉬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빨리 전고점을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결국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나머지가 이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여전히 지금 로봇 쪽이 아주 섹터는 크진 않지만 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로봇 관련 종목들 이제 보실 때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다면 어떤 종목 보세요? 지금은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뭐 그다음에 SBB 테크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시세 분출하고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 여전히 이 두 종목으로 추려 주시는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SBB 테크. 여기 이제 배경을 예전에 정리해 드린 건데 노동 경색 이제 출산율도 저조하고 인건비는 상승을 하고 안전 문제도 있어서 로봇이 어떠한 인력적인 측면에서 대안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물류 로봇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은 볼만한 부분이 없을까요? 요즘 배터리 공장 짓는다, 자동차 공장 짓고 반도체 공장 짓는다 하면 물류 로봇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레퍼런스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 투자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유진 로봇이 가장 세게 반응을 하죠, 시장에서는. 근데 유진 로봇은 지금 사실은 뭐 청소기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 로봇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까지 지금 확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좋은 기업이긴 한데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해서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LG전자가 지분 투자한 이제 로보티즈를 물류 쪽에서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T 로보틱스는 이제 사실은 물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장 자동화 관련돼서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또 2차 전지랑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쪽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T라이텍도 요즘에 좀 보고 있는데 여전히 이게 그냥 단순히 로봇 테마로 올라가기보다는 2차 전지랑 묶여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산업과 묶여 있기 때문에 이쪽도 좀 뭐 저는 여전히 좋게 보지만 당분간은 오히려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쪽이 더 강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